그냥 안녕 해볼까요? 안녕하면 제 이름을 불러주겠죠? 영감킴님이라고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친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웨더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는 정해진 형태 딱 이렇게 서울의 날씨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웨더를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에게 질문이 갔을 거고, 자, 이렇게 서울 날씨 알려준다고 하고요.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브 코딩으로 텔레그램 AI 챗봇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채팅을 하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형태의 챗봇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오픈AI API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보시고요. 우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전에 설명을 조금은 드리려고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챗봇이 뭔지 아시죠 다들? 챗봇, 그냥 채팅하는 봇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우선은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봇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의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챗봇은 사용자의 채팅에 자동 응답을 하는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동작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야지 챗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채팅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채팅을 이렇게 보내면 이거를 서버에서 받아서 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AI가 답변을 해주는 절차로 이 챗봇이라는 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버라는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막 여러 곳에 올라가 있는 강의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냥 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이 다른 앱과 연동이 돼서 뭐 채팅을 대신 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 컴퓨터를 24시간 켜놓는다면 이제 서버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봇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맞지 않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챗봇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득세하기 전에 챗봇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특정 단어에만 반응하는 봇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채팅창에 슬러시하고 어떤 명령어를 적으면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답변을 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챗봇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 발달하고 나서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까지를 이제 포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단어에만 반응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진짜 대화가 가능한 봇,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봇이 생성형 AI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이 AI를 연동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AI가 들어가 있는 챗봇과 대화를 할 때 특정 명령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고, 자, 바로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우선은 프롬프트를 준비해 왔어요.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무조건 PRD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PRD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파이썬으로 GUI 기반의 특정 명령어에 반응하는 텔레그램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GUI는 파이사이드6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 텔레그램 API는 파이썬 텔레그램 봇 패키지를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리퀘스트 패키지를 사용을 했어요. 단순히 텔레그램 API를 사용하는 강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패키지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와 동작 순서가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동작 순서입니다. 우선 API 키를 입력한 뒤에 접속 버튼을 누르면 해당 봇에 접속이 되도록 만들고요. 채팅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접속을 해제하는 기능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채팅 화면을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그냥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주고 AI에게 PRD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한 문장을 적어 놨는데 이거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AI에게 PRD 만들 때 힌트로 주려고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명령에 반응하는 봇을 우선 만드는 거니까 그 명령과 답변이 1대1로 대응이 되도록 테이블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2차적으로 만들 건데 그 전에 이런 걸 할 거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늘 하듯이 GPT에 붙여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PRD를 작성을 해주겠죠. 자, PRD가 나왔으니까 이걸 윈드소프로 가져갈게요. prd.md라고 파일을 만들고 이걸 붙여 넣은 다음에 필요 없는 내용들 삭제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볼게요. 자, 이건 제목이고 프로젝트 개요에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통해서 텔레그램 봇을 제어하고 실시간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이런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 기술에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고 기능 설명에 보시면 API 키 입력창 그리고 접속 버튼 예외 처리할 때 유효성 검사 이런 내용들은 지난 강의에서도 다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루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채워주는 거고 채팅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로그 출력, 메시지 형식으로 표기, 그 다음 시간 순으로 스크롤 자동 이동 뭐 이런 거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항상 PRD를 작성하거나 바이브 코딩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기능이 여기 있고 동작 흐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API 키를 입력한 다음에 접속 버튼을 누르고 채팅 메시지를 수신을 시작을 한 다음에 수신하면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로그아웃 클릭 시 연결을 종료한다. 뭐 이 정도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네요. 나중에 살을 붙여 나갈 거니까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대략적인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장 고려사항이 있는데 확장은 늘 우리가 직접 할 거니까 이건 삭제를 하고요. 마지막도 삭제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잘 들어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보고요. 이제 코딩이 다 됐는데 우선은 패키지는 제가 직접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이걸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설치를 해야 돼서 터미널을 열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됐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API 키 입력하는 부분 있고 접속 있고 로그아웃 있고 자, 여기에는 채팅 메시지가 뜨는 화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걸 다 만족을 시켜줬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사용을 했던 프로그램에 활용했던 API 키를 가지고 와 볼게요. 텔레그램에서 API 키가 자 이거고 접속을 한 다음에 연결 실패라고 떴는데 왜 또 성공적으로 연결됐다고 하지? 봇 시작 오류가 뜨는데 이거를 이럴 때는 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끄고 다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제미나이로 바꾸고 자 요거 채팅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GUI는 똑같이 생겼고 연결됐고 이것도 떴습니다. 지금 연결을 종료한다고 하네요. 다시 우선 그래도 뭐가 되긴 되는 것 같아서 오류를 확인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싱크 관련된 패키지를 뭔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텔레그램 봇에 연결됐다고 뜨는데 뜨죠?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채팅 보낸 내용이 여기에 떴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송을 하면은 이걸 얘가 받아서 왜 안 뜰까요? 받아서 아까 이렇게 뜬 거거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떴죠? 풀링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제가 적은 게 아닌가? 이거
코드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뜨죠. 근데 한번 뜨면은 이게 어디 지금 뜨긴 하는데, 자, 이번에도 뜨고 뭔가 루프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뜨는데 좀 완벽하진 않아요. 자, 루틴에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연결은 잘 되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좀 코드를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핸들러를 등록을 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add 핸들러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내용이 채팅으로 들어왔을 때 실행시킬 동작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가보시면 유저 메시지 텍스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로깅을 해주는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요소인지만 체크를 해보면은 시그널이라는 이 파이사이드 6의 GUI 요소입니다. 이 GUI 요소에다가 emit을 해주면은 이 메시지가 이 화면상으로 전송이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풀링 있는 부분이 어디 있었죠? 아까 한 줄만 있었는데, 자, 이 풀링이라는 이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들어오는 메시지를 다 감시를 하는 형태라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인 그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루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것까지 이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오류가 떴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시 되돌린 다음에 이 똑같은 질문을 뭐 크레딧 좀 써도 소넷 띵킹 모델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세션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연결은 근데 세션이 남아 있으면 연결되는 것도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보내볼게요. 자, 잘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여기다가 내용에 따라 답변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해. 자,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커맨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명령어가 커맨드예요. 커맨드가 명령어고, 명령어에 대응되는 답변을 주도록 만들고 싶다고 하고요. 우리가 준비한 명령어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챗봇에서 사용이 되는 몇 가지 명령어들을 네가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거에 핸들러를 연결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답변을 하는데 start, help, info, time, 뭐 echo, weather. 자, 요렇게 6가지 메시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있는 각각이 다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채팅방에서 이렇게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슬러시하고 help라고 적고 보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이 help 명령어에 대응되는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챗봇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작성이 다 됐으니까 어떤 내용이 작성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것들이 다 함수고요. 각각의 명령어에 각각의 함수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1 대응이어야지만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스타트 하면은 소개를 합니다. 저는 대화형 채팅봇입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네요. 봇의 send mess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동작하는지. 자, 이렇게 있고, 이 API 키를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스타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보시면은 봇이 답장을 했습니다. 우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함수들도 볼게요. help라고 치면 이렇게 뜬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둘 다 열어놓고 help라고 치면, 자, 이렇게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알려주죠. 그리고 info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이것도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같은 데서 챗봇이라는 녀석을 만났을 때 이제 동작이 되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형태의 봇을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타임 하면은 지금 시간 이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각각의
챗의 역할이 있는 명령어들과 그 명령어에 대응되는 답변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답변을 주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챗봇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챗봇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말씀드렸죠. 우리가 채팅은 이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채팅을 해요. 그런데 이 채팅 내용을 이 프로그램이 캐치를 하고 답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24시간 돌아가는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GUI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내용들이 GUI 없이 커맨드 라인에 연결이 되는 형태가 보통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형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버를 24시간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우리만의 AI 챗봇을 구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AI 챗봇이 아니지만 조금 뒤에 AI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프로그램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서버가 있으면 그게 나만의 챗봇 서버가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에 기능을 한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특정 채팅방에 직접 채팅을 보내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이렇게 채팅을 보내볼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AI가 채팅을 막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채팅방을 선택해서 특정 유저나 특정 채팅방에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전송할 일이 있으면 이 봇이 참여한 모든 채팅방의 공지를 한 번에 전송하는 기능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죠.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좋은 질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걸 좋은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거 없고 질문을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은 그게 좋은 질문이 되는 거고요. 특정 채팅방에 직접 채팅 내용을 보내는 기능을 단순히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AI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파악을 하지도 않은 채로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채팅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채팅의 아이디가 선택이 되고 선택된 채팅방에 채팅이 보내지는 형태로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요구사항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는 채팅의 경우에는 직접 챗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요. 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 프로그램 화면 상에 이제 아랫부분에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챗 아이디 적는 부분, 채팅 내용 적는 부분, 그리고 전송 버튼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얘한테 요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실행은 해볼게요. 복사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자, 접속하면 접속이 됐습니다. 시작 아이디도 이렇게 알려주네요. 자, 이 새로 만든 채팅방에서 채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들어오죠? 이게 여기는 들어오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는 또 들어오는데 이거는 안 들어오네요. 보시면은 여기 명령은 잘 되죠. 자, 이 오류는 수정해 달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 우리는 API 키만 입력을 하면 채팅 아이디나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얘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 다 캐치해서 어떤 채팅방이든 이렇게 답변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챗봇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오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발생한 게 자, 이까지 긁을게요. 이까지 긁고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그냥 오류 내용 긁어서 보내면 됩니다. 다시 실행이 됐고 다시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지금 메시지가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우선 잘 들어가죠. 오류도 안 납니다. 이제 오류도 안 나고 아까 1대1 채팅방 여기서도 이걸 누르면 동작을 잘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면 로그가 잘 뜨고요. 그리고 커맨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죠. 여기 챗 아이디로 채팅을 보내는 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1대1 채팅방에서 채팅을 한번 보내면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클릭하면은 이제 아이디가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입력하고 전송하면은
자, 봇이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돼요. 저 혼자서 1대1 채팅방에 연결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추가적인 또 테스트는 못 해보는데 직접 한번 여러 개의 아이디에서 하나의 봇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아이디가 들어가고 메시지 입력하면 봇이 그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대망의 AI 기능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GUI에 우선은 OpenAI API 키를 입력하는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penAI API를 사용해서 명령어 이외의 사용자 입력에 답변하는 기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AI니까 페르소나를 줘야 돼요. 페르소나라는 거는 AI의 성격, 성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말투로 답변을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답변은 발랄한 성격의 20대 말투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페르소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페르소나가 있으면 그걸 주입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두루두루 다 잘하는 AI를 집어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작업이 AI 챗봇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것까지가 챗봇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였다면 지금 하는 건 AI 챗봇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고요. 자,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자, 답변 스타일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질문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자, 억셉을 하고 페르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발랄하고 잡학박식한 20대 말투를 갖곤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라고 이렇게 페르소나를 줬습니다. 20대 여성처럼 말하고 뭐 이런 어투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야의 지식이 있고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사용자 이름도 이렇게 넘겨주니까 우리 이름도 얘가 정보로 활용을 해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3.5 터보 모델이고 시스템 메시지랑 우리가 주는 메시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토큰은 뭐 500이라고 하고 템퍼러처를 0.7로 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이것도 파이사이드 패키지 넣을 때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텐데 괜히 토큰 아깝게 이거 한 줄 추가하려고 이렇게 하면 좀 열받죠. 띵킹 모델 쓰는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됐고, 자, 오픈AI API 키 적는 란도역이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API 키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별표로 해줬고, 그리고 버튼을 밑으로 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자, 마저 해봅시다. 답변을 잘 주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PI 키도 줘야 되는데, API 키를 붙여놓고 접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접속 잘 됐고요. 자, 우선은 커맨드부터 보내볼게요. 커맨드를 이렇게 보내면 커맨드일 때는 그대로 동작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코드상에 이 메시지 핸들러와 커맨드 핸들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캐치하시면 오늘 배운 내용 확실하게 다 얻어가시는 거고,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맨드 입력을 넣었을 때는 AI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핸들러 함수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메시지를 수신했죠. 수신했고 시스템 명령어가 아닌 경우에 오픈AI로 응답을 하라 하는데 당연히 시스템 메시지가 아니니까 여기로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응답을 이걸로 하는데 스레드를 만듭니다. 스레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동작을 하게 하고, 자, 이걸 generate AI response 이 함수에다가 GPT 관련된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아래에 참 함수를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보기 좀 귀찮긴 하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제 강의 보셨으면 요거 아실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해놨고, 요거 모델을 3.5 터보 모델로 해도 되는데 4.1 나노 모델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4.1 나노 모델이 답변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델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키를 복사를 하고 API 키도 복사를 해서 접속을 하고요. 자, 이 채팅방에서 다시 이렇게 명령을 보내면 자, 답이 오고, 그러니까 뭐 타임 이런 것도 다 답이 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볼게요. 자, 떨리네요. 이거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좀 떨립니다. 대화 생성 중 오류가 발생했답니다. 방금 보신 거는 버전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API라는 게 늘 같은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좀 캐치를 하고 계셔야지 항상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고 보내보겠습니다. 안녕. 자, 보시면 AI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이모티콘도 막 쓰고 정말 반가워. 유저 네임이 근데 잘 안 들어갔네요. 이거는 고쳐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기분이 좋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AI가 일을 잘 못해서 기분이 안 좋죠. 자, 뭐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뭔가 또 오류가 났네요. 보시면은 답변은 잘 했는데 자, 아이고 이러면서 답변은 잘 했는데 우리에게 답변을 못 줬습니다. 자,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충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채팅방에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성형의 AI 사용하듯이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어떤 채팅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봇을 계속 돌리고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는 아까 명령어는 됐잖아요. 명령어는 됐는데 일반 채팅에는 이 단체방에서는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채팅방에서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단체방에서 우리가 명령을 이렇게 하잖아요. 요건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 whether라는 이 명령이 있죠. 여기에다가 AI를 연결을 시키면 AI를 활용한 챗봇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코드 안에서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명령어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맨드 있는 곳으로 가서 자, whether로 가서 지금 whether를 랜덤 날씨 생성이랍니다. API를 써서 하라고 하고 지금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 날씨를 받아오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받아오는 게 AI 리스폰스인데 이 리스폰스를 이 함수로 바로 넘겨주죠. 이거의 두 번째 인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폰스가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커맨드로 넘어가서 다시 웨더 커맨드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로 가서 이 웨더 텍스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get openAI response 이 함수였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질문을 넣어주는 메시지 이렇게 있고 이 메시지가 여기 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씨를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도시의 날씨인지를 질문하는 구문을 아까 거기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함수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city가 있으면 이제 city를 적는 건데 context argument가 있으면 적는 건데 argument가 없으면 서울로 무조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지우면 돼요. 다 지우면 되고 weather condition, temperature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도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질문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거고 실행해보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고쳐보겠습니다. 이 유저네임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올 때 그냥 유저네임이라고 왔거든요. 여기 유저네임 님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내 이름을 같이 넘겨주니까 그 이름을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질문을 줘야 실수 안 하고 또 답변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지금 웨더에 AI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방에서도 이제는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 특정 명령어에 한해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F를 안 붙여서 이게 활용이 안 됐었네요. 요거는 이제는 색깔이 바뀌어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안녕 해볼까요? 안녕 하면 제 이름을 불러주겠죠. 영감킴님이라고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친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채팅이 하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 웨더를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는 정해진 형태 딱 이렇게 서울의 날씨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웨더를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에게 질문이 갔을 거고, 자, 이렇게 서울 날씨 알려준다고 하고요.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낮에 20도쯤 되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봅시다. 자, 부산의 날씨 궁금하셨구나, 이렇게 왔죠. 제가 아까 코드상에서 뭐라고 했죠. 지역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city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함수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저기 city에 값이 잘 들어갔는데 이 컨텍스트에 이 args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argument라는 걸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나 커맨드 라인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떤 값들을 같이 넘겨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웨더하고 도시 적으면 이 도시가 아규먼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값으로 이게 시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없으면은 서울로 하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 이 함수 가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유저네임을 안 넘기면은 공백으로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에 유저네임을 주면 이걸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저네임은 메시지 안에 있겠죠. 자, 커맨드에 update message from us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해본 것처럼 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챗봇, AI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고 그 문맥에 따라서 특정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멤버십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